기납법 봅시다. 자, 과학은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진리를 추론하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다 관찰해보고 그걸 또 공통적인 성질을 따져서 이제 그 법칙을 만들고 이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란 건 논리입니다. 근데 귀납법과 논리는 그럼 완전한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죠. 휴무의 귀납법 문제. 휴미라는 아주 그 회의론자가 있어서 모든 철학자들이 말한 거를 다 붙들고 늘어져서 당신이 말한 거가 옳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사람인데,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휴무 읽어보면서 내가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먼저 귀납적 추론의 논리 형식은 이런 거죠. 우리 경험상 XX라고 불렀던 이런 일이 항상 발생했다, 혹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내일도 XX가 발생할 거고 내년에도 발생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휴미 물은 건 이겁니다.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거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그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를 추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 경험상 미래는 과거와 비슷했다. 고로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이것밖에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과거를 바탕으로. 근데 사실은 10년 전과 9년 전과 8년 전과 1년 전은 그런 식으로 정리됐지만 내년에 뭐 갑자기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바뀌지 않는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휴무의 요지는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한 추론은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같을 것이라는 함축된 걸 전제를 먼저 바탕으로 했으니까 우리의 과거 경험상 미래는 과거와 비슷했다. 항상. 그러니까 따라서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벌써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순한 추론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추론은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결론 자체를 하나의 전제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추론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휴무의 요지는 이래요. 모든 귀납적 사례는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함축된 전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함축된 전제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순환론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환론이기 때문에 이 함축된 전제는 정당화할 수 없거든요. 결국 미래에 대한 어떤 추론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추론도 결론을 믿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 못해요. 그래서 휴무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태양이 동쪽에 떠오른다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추론이건, 미래에 변함없이 견지할 과학 법칙에 관한 추론이건, 수학이 과거나 미래에 같을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추론이건, 미래에 대한 추론, 모든 추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휴무의 의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추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은 정당할 수 없다. 뭘 근거로 귀납적 추리를 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할 건가? 그러니까 논리도 이렇게 뭔가 들어보니까 뭐 흔들리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 자체를 놓고 봅시다. 이제 귀납적 추론을 그렇다 치고, 햄펠이라는 과학 철학자가 낸 건데, 여러분들 그 말은 알죠? 명제가 있으면은 명제에 부정이 있고 A는 B다 그런다면은 그것을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도 항상 대오리에서 맞다는 거. 모든 까마귀는 검다는 명제는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하다는 명제와 서로 동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A는 A면 B다 그럴 때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는 말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례가 한 명제를 입증하는 사례라면 그 사례는 논리적으로 동치인 대고명제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자, 흰 구두는
희니까 검지 않으면 까마귀가 아니다 그랬는데 하얘니까 까마귀가 아닌 거 맞죠? 그럼 자, 흰 구두는 검지 않은 것은 모두 까마귀가 아니라는 명제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어요. 따라서 흰 구두는 앞의 명제와 논리로 동치인 모든 까마귀는 검다란 대호 명제도 입증하는 증거인데 여러분 이 증거를 믿겠어요? 흰 구두 갖다 놓고 자, 이 구두가 희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걸 입증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의 그 논리에는 좀 이런 게 좀 수상한 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논리의 명제를 한번 볼까요? 서양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3단 논법이 돼가지고 서양의 논리학의 논리학은 추론의 내용이나 대상을 다루지 않아요. 형식만을 다루기 때문에 서양의 논리학에서는 논리 법칙이 무지하게 강단합니다. 동일률, A는 A다. 그러니까 A가 A면서 A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는 그런 모순율과 같은 말이고, 배중률, A는 B이거나 B 아니다. 둘 중에 하나지. 뭐 어정쩡할 수는 없죠. B이기도 하면서 B 아닌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추이율,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는 같다. 또는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B보다 크다. 누구나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연은 그럼 형식 논리에 맞게 행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관찰해 보니까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 사실 만일 그걸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사람들은 자연에는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관찰하지 못했던 시절 이성적 사회로서 이중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그럼 논리 추론이에요. 대전제가 뭐냐면 논리엔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플라톤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죽는다. 맞는 것 같죠? 그죠?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상어는 새다. 이게 대전제예요. 소전제가 내 근봉은 상어다. 그러므로 내 근봉은 새다. 이 추론에 주어진 세 개의 몽조가 내 참인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전제도 틀렸고 소전도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 추론식은 논리 법칙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어는 새인데 내 근봉은 상어잖아요. 내 근봉은 상어인데 상어는 새니까 내 근봉은 새다는 건 맞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전제가 틀려버리면, 근데 대전제는 맞다는 걸 누가 알 수 있냐고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모든 서울 사람은 아시아인이에요. 대전제거든요. 맞죠? 모든 서울 사람은 아시아인 아니에요? 맞죠? 소전제, 모든 한국 사람은 아시아인이죠. 맞죠? 이것도 맞아요. 이번엔 대전제, 아까는 조금 전의 경우는 대전제, 소전제가 다 틀렸지만 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서울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 명제는 모두 사실이에요. 근데 결론을 도출한 추론의 잘못이 있죠. 왜 잘못이었냐면 모든 서울 사람은 아시아인인데 아시아인은 한국 사람이다. 이거 거꾸로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모든 서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돼버렸어요. 이게 추론에 잘못했어요. 자칫에 잘못. 근데 그런 실수 저질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자 봅시다. 서울 사람은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인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여기서 추론 잘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서울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결론 내렸는데 답은 맞죠. 그렇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이 결론을 내리는 추론 과정은 잘못됐어요. 추론에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이렇게 알아보면 되죠. 모든 악어는 동물이다. 모든 새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어는 동물이고 새니까 모든 악어는 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못된 건 맞거든요. 근데 논리에는 이렇게 조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유의 법칙에서 전제가 틀리면 그 결론이 맞을 리가 없는데, 근데 전제가 옳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근거는 확인할 길은 없고
옳다고 그냥 믿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제가 옳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얻은 결론은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괴델의 불완전 정리죠. 그제 말씀드린 대로 이성의 한계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수학과 공리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여러분 다 배웠는데 공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의 공리는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한다. 그렇죠? 두 점이 있으면 이게 연결하면 한 직선이죠. 선분은 연장해서 직선을 연장할 수 있고, 임의 점에서 여기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에서부터 임의 길이를 가진 반지름의 원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이거 다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만 하죠. 그런데 공리가 하나 더 있어요. 한 직선 밖의 한 점을 지나면서 평행을 이루는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한 직선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선과 평행을 이루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공리로 내세웠는데, 그 공리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옛날부터 학자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없어도 돼요. 공리는 증명할 수 없고 유클리드 제곱공리를 버려버리면 소위 공명기하학이 나와요. 훌륭한 기하학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공리를 가지고 한다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나오고, 이 공리를 버려버리면 그러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론이 틀리냐면 그렇지 않고 공명기하학이라는 아주 멋진 또 기하학이 또 나와요. 공명은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말한다면, 물론 100번 검토하고 1000만 번 검토해서 옳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전제를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럼 수학이 옳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기반은 공리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그 불완전성 정리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다 알죠? 수학의 공리체계가 완전하다면, 즉 모순이 없다면 이 공리체계에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는 이 공리체계 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까 있었죠? 그 공리체계로서 여러 가지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체계 안에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하나는 있어요. 반드시. 근데 또 그 공식이 완전하면 모순이 없다면 이 공리체계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사실을 이 공리체계만으로는 증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실수,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실수 체계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사칙 연산에서 덧셈, 나눗셈, 뺄셈, 곱셈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복수 체계가 필요해요. 복수 체계를 도입하면 실수 체계가 완전한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근데 복수 체계가 완전해야 실수 체계가 완전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수 체계를 완전하고 증명하려면 복수 체계보다 더 큰 게 필요해요. 그 말은 끝없이 완전하다는 걸 증명 못 한다는 얘기죠. 즉, 공리체계가 완전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도 돼요. 그 말은 거꾸로 과학에도 적용돼야 되죠. 왜냐하면 기본 방정식이 완전해 보이더라도 그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과학은 영원히 발전하게. 이게 바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 볼 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가 완벽한 걸 보였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뉴턴 역학이 나오죠. 근데 뉴턴 역학은 조금 지나니까 양자역학이라든가 아인슈타인 상대선으로 바뀌는 거죠. 역시 그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한 대로 기본 방식이 완벽해 보이더라도 그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아까 괴델의 불완전 정리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공리 체계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과학은 어떤 하나의 방정식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직관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얻은 불교적 진리를 과학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직관적 깨달음도 이성적 사유와 과학적 진리에서 그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관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신행적 이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나 사유도 그렇게 무슨
100% 확실한 게 아니다는 걸 알았으면은 단지 옳다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토대라는 건 도대체 뭔지 좀 살펴보죠.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